네,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다음 주를 내다보는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예,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오전장 한 줄평은 종목군 장세 연출 속에 괴리감은 지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종목군 장세는 단박에 이해가 되는데 괴리감은 지속, 어떤 부분에 따른 괴리감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오늘 뭐 지수가 사실은 좀 고공행진 가는데 늘 증시 비관론자가 뭐 인기는 없지만 충원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너무 좀 과도하게 다른 이웃집 동네 방송도 그렇고요. 좀 우호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시청자분들 체감지수가 좋을지에 관해서는 사실은 좀 물음표가 달렸습니다. 물론 뭐 저도 최근에 수익이 굉장히 크고 체감지수가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주도군이 좀 형성돼 있던, 주도력이 형성돼 있던 종목에서만 좀 체감지수가 좋지, 지금 뭐 낙수 효과가 지수 대비 막 나간다든지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여러분들 2763포인트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과연 2763포인트 찍은 것과 지난번 2650대, 이 부분이죠. 약 120포인트 밑에. 이때 찍어 살짝 눌러줬는데 이때와 체감지수가 어떤가 비교를 좀 해보면 저는 사실 좀 의구심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수 대비 이 종목군으로 수급 쏠림이 없이 이렇게 좀 퍼져나가고 있는가, 지수에 좀 발맞춰서 올라갈 때도 조금 종목들이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가, 사실은 물음표가 좀 달리죠. 그러면 경계를 좀 하는 게 맞고요. 저는 사실 오늘 코스피 모습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그 뭐 현물은 사실 아까 박성재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네. 결국은 하이닉스죠. 이 4천억은. 오늘 선물은 좀 매도가 나오고 어제 대거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 치고는 지금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어제도 공개 방송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금리에 대한 확장성, 금리 인하에 대한 확장성은 전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냥 세 번을 재확인시켜준 것 뿐인데, 과연 이거에 대해서 이 지수 대비 랠리를 펼칠 만한 이유가 있고, 과연 그 랠리가 과오류 부분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차라리 이 갭을 좀 메꾼다면 시장은 더 좋아진다고 저는 판단되고, 지금 시장이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뭐, 음봉 달린 것이 오전에 이렇게 양봉 플레이가 이루어졌던 것 대비, 체감지수가 지금 좋지 않냐?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음봉 나올 때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빨리 뽑아 올린 게 사실은 악영향이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지금 이제 3월입니다. 3월인데 코스피 지수가 2760을 넘어서 올해 어느 증권사도 3000선 이상을 제시한 증권사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경기 침체 국면에서 자신이 없다는 건데, 물론 뭐 AI 반도체 부분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호적인 실적을 쓰면서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빠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어제 나스닥 증시가 또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지금 나스닥 차트 모습인데 이것도 사실은 별로 우리한테 득될 거는 없죠.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보시죠, 올라가면서 결국은 나쁜 측면이 아닌데 추세대를 살짝 이탈하는 것 같더니 주봉 추세죠. 결국은 원래 늘 받았던 지지 라인에서 이 지금 분홍색 표시죠. 매번 이 구간에서 올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찌될까 살짝 이탈시키더니 뽑아 올렸습니다. 지금 이제 5천하고 막혀있는 상태인데 만약 5천을 넘어가면 좀 더 랠리는 나오겠지만 사실은 조금 쉬었으면 해요. 이제는. 네. 그리고 어제 달러 인덱스가 조금 올랐습니다. 늘 이제 달러 인덱스에 관해서는 강조성을 더 이상 뭐 안 들여도 무방할 정도인데 어쨌든 기축통화지 않습니까? 이 기축통화를 이제 1위를 갖고 있는 미국이 그래서 경상수지 최대 적자국인 거거든요. 오늘 달러 인덱스가 지금 많이 올라갑니다. 이것도 이제 과학 오류가 있죠. 단편적으로 어제 뭐 지표들이 PMI가 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뭐 일정 부분 연동성은 있지만 금리 인하 지금 6월에 거의 하는 걸로 패드워치에서 70% 확률로 지금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뭐 PMI가 높게 나왔다는 것에 관해서 숫자에 관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미국의 경기의 위치는 무엇인가 반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골디락스인지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인지 저야 어떤 한낱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만 전문가의 의견이고 연준에서는 그러한 미국의 경기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표방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못 갑니다. 골디락스라고 말하고 나면 일주일 뒤에 다른 데서 스태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연동 관계나 커플링 관계, 디커플링 관계가 지금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어느 종목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의 쏠림 현상이 있는데 사실 종목군 장세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종목의 낙수 효과로 좀 흘러가면서 이렇게 종목군 장세가 가야지 쏠림이 있는 종목들만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 뭐 알테오젠 대표적으로 이게 종목군 장세인가 아니면 수급의 직결 구도인가 사실은 수급의 직결 구도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체감 지수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은 뭐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어쨌든 지수가 올라가는데 안 질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수적으로 비중을 조금 10%할 걸 5% 하시면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여기서 실었는데 2740에서 예를 들어 15%를 매수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일 갭이 깨지면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2650까지 눌러줘요. 그럼 2650까지 누르는 게 타당성이 없는 내용이냐?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좀 길게 끌고 가고 기간 매매 스윙을 해가면서 비중을 조금만 실어서 올라가면 먹고 나오고 밀리면 그래 왔구나 싶어서 조금 더 때릴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시장에서 너무 2700 케케묵은 마의 저항선을 깼다 하면서 다시 시장을 또 작년처럼 과열로만 이끌고 이런 모습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다음 주에는 아마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주도.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안 살 수는 없는데 다음 주 특히 주도주 반도체 파트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랠리를 좀 펼칠 것 같거든요. 단지 좀 비중을 줄여가면서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두는 그런 스탠스가 좀 필요하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경계감은 유지를 하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업종별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섹터 3가지 어떻게 꼽으셨어요? 네, 오늘 반도체, 제약바이오, 로봇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급등을 했던, 압도했던 몇 가지 섹터가 있었다면은 지금 꼽아주신 섹터도 이 섹터 내에서 종목별로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반도체. 오늘 장에서는 또 잘 가던 엑시코는 윗꼬리가 달리기도 하고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지금 상승불 하락불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반도체 좀 쉬어갈까요? 아니면 이럴 때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큰 것부터 답변 쉬지 않습니다. 네, 박상재 앵커님 참 힘들죠. 전문가적인 앵커님이시라서 쉬지 않을 거고요. 명확하게 전달을 드리고 제가 틀리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틀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하시는데 저는 쉬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더더욱 쉬지 않을 겁니다. 단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표현이 적합하지는 않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이렇게 조금 소설 스토리를 입혀본다면 지금은 파벌 싸움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런 표현이 TV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좀 치사하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79,900원까지 찍었습니다. 한옥거만 좀 더 올라가면 8만원을 찍을 텐데 오늘 8만전자 앞에서 조금 키 맞추기로 내려옵니다. 사실 5일선과의 좀 격차가 너무 커서요. 이격도가 좀 커서 키 맞추기 과정이라고는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제한된 수급 안에서 SK하이닉스는 오늘 또 17만원을 넘어가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수급 자체가 양쪽으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하이닉스 쪽에 약간 우호적인 좀 기류가 있죠.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하이닉스는 17만 5천 원을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던 목표가는 왔기 때문에 너무 빠르다 생각드는데 지금은 SK하이닉스 모습입니다.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 가격 라인을 제시를 해드렸죠. 17만 5천 원을 안 넘어가는 게 우리한테는 더 좋습니다. 이번에 하이닉스가 좀 고점에서 쌍봉 만들고 한번 찍어 눌러주면 저희 쪽으로는 나쁠 게 없는데 이제 돌파를 해가면 여기서부터 또 머리가 아프죠. 하이닉스가 17만 5천 원을 넘어가면 20만 원을 단숨에 돌파할 수는 없습니다. 20만 원은 진짜 굴뚝 라인이거든요. 그 매물대가 연고점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거기를 돌파해버리면 사실은 코스피 지수는 계속 고공행진하는데 수급 자체는 하이닉스로 가 있는. 그래서 이번에 그 시청자분들하고 SDI 외에 하이닉스를 좀 한번 해보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14만 원이 안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못했죠.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의 뭐 희망대로 시장이 돌아가겠습니까만은,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니까, 17만 5천 원은 가격 라인을 좀 제시를 해놓고요. 17만 5천 원에서 고점 돌파가 좀 되는지, 맞고 떨어지기에 대해서 15만 원대 다시 한번 하락 경직성을 확보하게 되면, 그때는 또 강력 매수 자리가 됩니다. 후발주자를 이제 하실지, 하이닉스를 하실지는 고민을 좀 해보시고, 삼성전자로 넘어와서 삼성전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8만원 뭐 무조건 넘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저는 거의 100% 확신 갖고 있습니다. 키 맞추기 이후에 갈 거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인텔의 뭐 갤페이싱어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퀄 테스트라든지 이번에 거의 세 번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무난하게 넘어간다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가 못 넘어가면 다른 데가 어디가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제 주주총회 이후에 한종희 부회장의 이야기를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은 개선이 될 것이다. 단지 지금의 그 어떤 반도체의 트렌드는 다시 직결구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후에 HBM으로 이렇게 딱 일원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HBM 하면 지금 어찌됐건 삼성전자도 점유율이 40%인데 하이닉스에 좀 밀리고 있어서 하이닉스가 더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하이닉스 결 이런 걸 떠나서 삼성전자 결도 좀 쉬었고요. 하이닉스 결도 좀 쉬었습니다. 어제 뭐 갔던 뭐 KC텍 21선 반등했던 이런 종목들 다 결국은 오늘 키 맞추기를 좀 들어가고 있는 구조인 것 같고요. 의외로 바닥에서 있었던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엑시코는 조금 갔지만요. 오늘 TCK 이런 종목들이 오랜만에 8%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트는 다 드렸어요. 후발 주자 중에서 찾으시고요. 네, 물론 스타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술적 완성도가 높다 이러면 뭐 엑시콘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권장드리고 싶은 위치나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향과 완성도가 높은 쪽으로 접근 방향을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데 이제 하이닉스 향하고 그럼 전문가님 삼성전자 향하고 어디가 좋습니까? 저는 뭐 삼성전자 향으로 좀 하라고 하는데 두 기업에서 모두 다 집중하고 있는 곳이 있죠, 여러분들. 우선 거기부터 좀 찾아가는 게 답인 것 같고요. 두 기업에서 모두 다 집중하는 게 무엇이죠? HBM. 근데 HBM을 하고 싶은데 눌림목이 안 나왔다.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또 뭐를 열을 올리고 있죠? 기술은 물론 삼성전자가 좀 앞서가고 있지만 CX에 이 두 가지는 모두 양쪽에서 SK하이닉스에서 CX를 안 하고 있다.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삼성전자가 좀 우위에 있고요. HBM은 지금 시장의 평가 자체가 하이닉스가 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두 HBM이나 CX라는 화두 안에서 종목은 이미 다 노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후발주자 공략 내지는 먼저 갔던 쪽에 눌림목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많이 갔던 것은 너무 높이 가서 과열이고 밑에 있던 쪽은 주도권이 아직 형성 안 돼서 폭발적인 랠리가 안 나오고 있고 일장일단은 있지만 성향에 맞게 하셔라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들 쭉 훑어봤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제약바이오입니다. 이쪽도 오늘 종목별로 많이 다르고 또 재료가 개별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약바이오는 한 줄 평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제약바이오는 사이사이 불어오는 모멘텀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딱 이번 주부터인 것 같아요. 우연찮게 앵커님 오시고부터 이 낙수 효과 좀 초입부라든지 이렇게 모멘텀이 이렇게 좀 훈풍으로 불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그전에는 저희가 제약바이오를 계속 다뤘거든요. 저희 방송국은 제약바이오를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근데 뭐 직결구도 뭐 다 돼 있는 거 아시고요. 뭐 바이오시밀러부터 휴미라 하드리마, 유플라이마 이런 것들 다 정리돼 있고 그 다음에 신약 HLB, 그 다음에 자가면역 한올, 그 다음에 뭐 비만 한미약품. 요즘에 최근에 이제 한국 BNC 이렇게 좀 낙수 효과 내려갔고 최근에 유전자 가해 치료제 툴젠 한번 튀었고 삼바 이꼴 내려가는 CMO, CDMO. 바이넥스가 먼저 갔고 후발주자 ST팜 보자. 근데 ST팜 갔고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좀 유심 있게 보셔라 에이프릴 바이오, GI 이노베이션 이제 이 정도에 정리해 드렸는데 딱 지금 요번 주부터 낙수 효과가 생기면서 어떤 모멘텀들. 근데 이 모멘텀이 사실 뭐 우리 시청자분들 아십니다. 일본에서 이제 나왔는데 이 모멘텀의 지속성인 것 같습니다. 수급의 제약바이오 섹터 내 직결 구도에서
이렇게 신규 뉴 모멘텀에 의한 소외주 반등이 가는데 내용을 찾아보니 일본 독성 감염병이라고 해. 그래서 이 확산이 모멘텀이 지속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궁금합니까? 일본이 뭐 감염병에 걸리든 아니든 뭐 좀 도덕성적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궁금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길어질 건지 이게 궁금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반응을 너무 격하게 하고 있는 쪽이어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핵심은 여기서부터죠. 치사율이 뭐 30% 간다는데 속도도 좀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사실은 오늘 나온 건 아니고 계속 찾아보니까 이제 니클로마사이드 이게 나오던데 사실은 코로나 치료제가 떠올라서 너무 아프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한 4년 전입니다. 이 니클로사마이드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부각되면서 그때 막 구충대 종목들 기대감에 막 가고 그랬는데 저랑 엄청 싸웠거든요. 그때도 우리 앵커님 계셨습니다. 신풍제약 이런 종목 갈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기업만 성공을 하지 코로나 치료제를 이렇게 많이 개발하겠느냐. 기대감이기 때문에 과일이다. 그때도 똑같았어요. 작년 2차전지 모습하고. 근데 그것도 제가 이겼습니다. 어디 갔죠? 그 기업들?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 기업 있습니까? 셀트리온 말고. 어디 갔어요? 네. 오늘 나 올라갑니다만은 신풍제약 그때 21만 원이었는데 지금 9천 원이에요. 물론 2차전지는 훨씬 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신뢰성이 있고 규모의 성장을 하죠. 단 과열일 때 달려들지 말란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니클로사마이드가 그때 코로나 치료제 구충제인데 좀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때 회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종목은 사실은 신풍제약하고 부광약품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풍제약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 회사에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타애니아 그다음에 타녹스정이라는 그 약을 팝니다. 부광약품이 파는 게 타애니아고요. 신풍제약이 파는 게 타녹스정인데 이 부분이 이제 니클로사마이드가 좀 함유돼 있어요. 이 니클로사마이드가 조금 다른 항생제 대비해가지고 효능이 좋다. 뭐 이런 평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치료제하고 약간 결은 틀리죠. 그래서 이런 직관적으로 제약사들이 이제 가는 쪽인데 선정은 좀 잘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숨에 거래량들을 보면 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멘텀 길이가 좀 진행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주도구는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그래서 좀 손절매를 좀 채우는 기술적인 접근 포인트로 완성도가 높으신 분들이 가시는 걸 좀 권장드려야 될 것 같고요. 대장주는 대웅제약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시간에 이제 대웅제약은 제가 추천드려봤으니까 그리고 신풍제약 약을 팔고 오늘 좀 반응했던 종목들은 뭐 국제약품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뭐 한 이틀이나 가고 꺼지겠지 했는데 오늘 3일 내내 거의 지금 주가 100%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따라가지 마시고 피해야겠죠. 그 다음에 뭐 경남제약 이쪽으로도 좀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씩 눌러줄 때 손절매 채우고 완성도 높으신 분들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동구바이오 제약까지도 좀 있습니다만은 뭐 어느 하나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도 접근 포인트는 기술적으로 가져가시되 모멘텀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진 않다. 한 번 정도 시세 분출은 더 나올 것 같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재료 있는 종목군들도 있지만은 오늘 보면은 툴젠이 장중한데 하한가를 터치를 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HLB는 아직 발표가 안 됐잖아요. 이 3월 말에 파이널 리뷰 앞두고서 변동성이 점차 커지는 모습 보여줍니다. 게다가 유상증자라는 노이즈도 지금 슬슬 발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잘 가다가 브레이크 걸리는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번에 인터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권앵커님 계셨는데 이런 거 물어보셨어요. 툴젠하고 에클론이 HLB처럼 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랬었습니다. 왜 안 되냐면 이 기업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찌됐건 HLB는 기본적 분석상 좀 재무가 튼튼했고 보유한 자금이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쪽은 그런 쪽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툴젠이라는 유전자 가입 치료제가 정말로 기술력이 좀 높은 측면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리보세납이라는 간암과 위암의 어떤 그 시작의 장악력 부분, 면역 항암제 부분 이런 부분보다 크기가 클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아 있고요.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진행되는데 10년이 걸리고 IND, NDA를 지출해서 지금 FDA 신약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아직도 ING형이기 때문에 HLB라는 다르다. 그래서 지금 시세가 어떤 뉴스 플로우를 타고 최근에 툴덴도 뉴스가 있었죠.
에클로도 있었고 시세 분출이 가지만 앞으로도 증자 이슈로부터 좀 자유롭지 못할 거고 임상 실험에 대한 뉴스 플로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클로부터 툴젠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번에 이거 갭은 메꾸면 안 됩니다. 65,000원 갭 메꾸면 뭐 8만 원대, 9만 원대 진입하셨던 분들은 장기 투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쪽이고요. 지금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은 분위기가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어떤 내용이 가든 재료가 나와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데, 지금 홈페이지까지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지금 되는 이유가 그 유전자 가위 복합체 특허가 철회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HLB하고 좀 다르게 HLB처럼 이건 진실된 소문이 아니다. 이렇게 툴젠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답답하셨을 텐데 충분히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로봇 보겠습니다. 로봇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 그리고 로봇주 상승 언제까지 이어질지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네, 로봇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장 산업이나 여전히 매매 우위다. 이렇게 했습니다. 짧게만 보자. 이렇게 좀 변동성을 이용해서 짧은 매매 펼쳐보자. 이렇게 판단하신 이유는요? 네, 뭐 정답이신 것 같고요. 로봇이 뭐 앵커님이 저의 스타일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실적 기반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성장주의 한 축으로 안 넣어줄 수도 없죠. 근데 모멘텀이 불어서 지금은 뭐 산업용 로봇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점유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한 4위 정도 되는데 협동 로봇까지 좀 가는 쪽이고 지능용 로봇은 아직 먼 이야기고요. 택도 없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산업용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 요 사이 단계인 것 같고 거의 뭐 중국이 물량 공세나 이런 걸로 막 몰아붙여가지고요. 단지 이 기업이나 어떤 국가에서 굉장히 그 몰두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정부 정책도 오늘 나왔고 로봇 뭐 테스트 필드 2천억 넣는다고 하니까 성장주가 맞죠. 근데 이제 지속적인 성장성과 이런 뉴스플로, 엔젤 로보틱스, 뭐 IPO 상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 불어오면서 계속 가는데요. 사실은 퍼포먼스는 다 나왔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어떤 저항과 지지를 보면서 매매가 맞지 않나 싶고, 실적 기반 종목은 소수다. 최근에 뉴스플로우 뭐 나왔냐. 레인보우틱스 삼성전자가 조기 인수하겠다. 그러면서 튀었고요, 박스권. 근데 퍼포먼스는 안 나오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야 어찌됐건 지금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 계속적으로 움직임은 없지만 저점 매수 뭐 7만원대부터 조금 올라왔고 그러면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 쪽이 최근에 이제 좀 탄탄하다는 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화두가 감속기였는데 저도 SPG를 조금 이렇게 밀어봤거든요. 이 시간에도 추천도 해봤고 실적이 좀 되니까. 근데 신통치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실적 기반 되는 종목들이 내년에도 이 기업은 매출액과 영업이 성장하는데 반응이 잘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시장에 어떤 수급의 상황은 그 예전만 못하다 이렇게 좀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만 관점으로 좀 진입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봇주까지 봤는데 오늘 관심주 있으세요? 네, 오늘 드디어 대망의 삼성 SDI 들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삼성 SDI를 계속 체크를 해주시고 또 충분히 수익을 내주고 계시는데 오늘 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내용 어떤 건가요? 이제 좀 마무리인가요? 네, 사실 뭐 무서웠습니다. 네, 이거 뭐 추천을 리딩처럼 어떻게 하게 돼서 오늘 3359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3%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3% 했고 5%까지 넣어서 지금 11%인데 이제 내용을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 분석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뭐 인터뷰 배터리데이나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각형이라든지 스탈란티스, 매물, 물량 그리고 캐파 증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술적인 포인트를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는 모습이 좀 지우겠습니다. 주봉 모습이고요. 저희가 이제 35만 원 바닥을 보고 단가를 맞춰서 지금 40만 원인데 48만 원대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만은 아마 주가가 어떠한 충격파로도 밀려도 지지되는 라인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42만 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높은 확률로 42만 원이 깨지기가 좀 어려울 거고요. 어떠한 변수가 불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매크로 변수 전쟁이나 전염병만 제외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한 거냐? 이제 월봉 지금 이게 주봉인데 지난주 양봉 윗꼬리를 다 채웠고요. 다시 한번 이 42만 원대 지금 추세를 보시게 되면 오늘로써 여러분들 9주 차고 다음 주에 딱 10주 차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봉 10개를 좀 확인을 했고요. 이 정도면 이제 중추소려 들어가는 초입부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남은 9%를 좀 타게 되면 단가를 계산해 보면 딱 42만 원에서 43만 원이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제시를 드리고 있죠. 그럼 이 정도면 주가가 내려와도 이제 본전선인데 충분히 비중은 더 실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구간에서 향해를 해도 되겠다. 1차 목표가는 변동상이었고 1차 목표를 이제 42만 원 정도 평단을 맞춰 48 가면 15%입니다. 이제 55만 원까지 끌고 가게 되면 딱 30%예요. 그 이상은 뭐 이제 각자의 몫으로 맡기지만 그 매도 시점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니까 오늘 삼성 S대 9% 남은 비중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수익권이셔가지고 저는 이제 바닥 대비 반등 대체로 마무리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좀 분할 매수 전략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주시는데 남은 비중 채워가지고 55만 원까지 쭉 달려보자 의견 주시는데 알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믿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